안녕하세요. 최인규입니다. 오늘은 베이비 부머 행복한 미래를 위한 생애 설계의 두 번째 시간으로 65세 내가 청년이라고? 라는 제목으로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 부머의 퇴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 3년 언론 방송에 몇 차례 보도된 것으로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미성년을 0세에서 17세로, 청년을 18세에서 65세까지로 분류했습니다. 2강의 제목도 이 분류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중년을 66세에서 79세로, 노년을 80세에서 99세로, 장수노인을 100세 이상으로 분류해놨습니다. 65세까지 청년이고 중년을 66세에서 79세로, 장년은 아예 없어졌네요. 지금까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분류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유엔에서는 이와 같은 연령 구분을 발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이거나 가짜 뉴스였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면 가짜 뉴스일지언정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에 대해 65세 이상 인구, 평균 기대 수명, 중위 연령 이렇게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수가 2020년 기준 812만 명, 전체 인구의 15.6%였던 것이 2050년에는 1900만 명, 전체 인구의 38.2%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2050년이 되면 전철 승객 10명 중 4명은 무임승차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고령자 고용법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법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과는 조금 괴리가 있죠.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 한번 볼까요? 2018년 기준 남자 80세, 여자 86세, 평균 83세입니다. 같은 해 OECD 평균인 80.7세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중위연령 추이를 보겠습니다. 중위연령이라 하면 갓 태어난 아기부터 곧 돌아가실 할아버지까지 태어난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사람의 나이를 의미합니다. 평균 연령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통계학에서 중앙값과 평균값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베이비 부머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인 1976년에는 중위 연령이 20세였습니다. 그러다 IMF 외환위기가 온 1997년에 30세가 되고 2014년에 40세, 2031년에 50세가 됩니다. 그리고 2063년에 62.1세가 되고 이후부터는 증가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중위 연령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를 보여주는 세 가지 지표를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세 가지 지표 모두 2020년 통계청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베이비 부머를 기준으로 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맨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1970년에 15세이니까 1955년생, 즉 베이비 부머의 맏형들입니다. 한 칸이 5년 단위이니까 붉은색 점선 부분은 베이비 부머를 나타냅니다. 맨 좌측에 베이비 부머의 맏형이 15세가 되는 1970년에는 피라미드형에서, 좌측에서 두 번째 45세가 되는 2000년에는 호리병형, 좌측에서 세 번째 65세에 진입한 2020년에는 항아리형이 되었다가 베이비 부머가 더 나이가 들어가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베이비 부머의 맏형인 1955년생이 95세가 되는 2050년에는 역피라미드형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부양을 해줄 사람들보다 받을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가족계획 정책도 크게 바뀝니다. 기본적으로는 2000년대 이전에는 산하 제한 기조에서 2000년대 이후에는 출산 장려 기조로 바뀌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출산에 관련된 표의 변화입니다. 1966년에는
세자녀 갖기 운동으로 세자녀만 3살 터울로 35세 이전에 낳자였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저를 포함해서 친구가 맞이인 경우에는 형제가 셋인 집이 많았습니다. 제 또래 친구가 막내인 경우에는 형제가 셋 이상인 집이 많았습니다. 1973년이 되면 그 유명한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머의 자녀 세대는 형제가 둘인 집안이 많죠. 제 주변 친구들도 보면 자녀가 둘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1981년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라는 표어로 둘에서 하나 낳기 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셋에서 둘로, 둘에서 하나로 표어만 바뀌었지 산하 제한이라는 정책 기조가 유지됩니다. 그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주거비용 상승, 사교육비 증가, 맞벌이 부부 증가, 보육시설 부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2000년대 들어 출산 장려 정책으로 급선회합니다. 표어로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라는 표어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저출산이라는 대세를 거스르기에는 정책 선회 정도로는 역부족이죠. 저출산의 근본 원인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하 제한 정책 초기에 나온 표어들인데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서 몇 개 캡처해 왔습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이때만 해도 표어 자체가 상당히 원색적인 표현들이 많았죠. 올해 2022년에는 1962년생이, 내년 2023년에는 베이비 부머의 막내인 1963년생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것도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나 가능한 얘기고, 4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인 평균 퇴직 연령이 약 51세입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의 대부분은 이미 퇴직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베이비 붐 세대만 해도 한 해 출생아 수가 평균 80만 명 정도 되었는데 요즘 어떤가요? 2021년 기준으로 26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단순 계산해서 55년생에서 63년생까지 9년 곱하기 80만 명 하면 약 720만 명인데 실제로는 2010년 기준 710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의 14%가 넘는 인구가 단기간에 퇴직해서 나왔거나 앞으로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나 정부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단기간에 쏟아져 나오는 베이비 부머들이 재취업이 되었든 창업 창직이 되었든 귀농귀촌이 되었든 사회공헌이 되었든 어떠한 형태로든 이분들이 재사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또는 이들 산하기관에서 지원하는 퇴직자 지원 제도를 모두 소개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많아서 여기에서는 진로 분야별로 접촉해야 하는 주요 기관만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애설계 6대 영역 강론으로 들어가면 1. 사회공헌 파트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퇴직자들의 재취업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하여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정보원 등을 접촉해 보시고,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한국폴리텍대학,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등 지자체 산하기관을 접촉해 보시거나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업 창직과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의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유용한 정보가 많고요. 귀농귀촌과 관련해서는 농촌진흥청 귀농귀촌 종합센터, 농업교육 포털,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등 여러 가지 기관들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경기도 일자리 재단, 충남 이모작센터 등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니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박람회, 지원센터 개소식 관련 보도 사진들입니다. 인구 고령화, 100세 시대, 퇴직 같은 것들이 각 개인에게는 정말 큰 외적 환경 변화입니다. 매일 나가던 직장에 갈 일이 없어졌죠. 매일 보던 직장 동료들, 거래처 등 일과 관련된 사람들 만날 일이 없어졌죠. 제일 중요한 매달 들어오던 월급 안 들어오죠. 진짜 노랫말 가사처럼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어디서 무엇 할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민해야 되죠.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난 커다란 환경 변화인 것은 맞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100세 시대에 이러한 고민들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생애 설계 6대 영역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일, 여가, 건강, 재무, 관계, 사회공헌 이렇게 6개 분야를 생애 설계 6대 영역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가치관, 성향, 환경, 여건 등에 따라 6대 영역 중 일부를 추가하시거나 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 후 신앙생활이나 종교활동을 좀 더 소중히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신앙생활이나 종교활동을 추가하셔도 좋고,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과 가정일에 내 삶에 중점을 두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정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아직까지 여가는 나에게 사치다 하시는 분들은 여가를 빼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퇴직 후 개인이 관리해야 할 생애설계 6대 영역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모두에서 잘못된 정보라고 소개는 했지만 65세까지 청년이라는 유엔의 연령국은 저를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청춘이에요. 버킷리스트 한 줄 지운다고 만 58세에 감행한 번지점프 동영상입니다. 시원하게 잠깐 보고 가시죠. 오늘 2강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 부머의 퇴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3강에서는 한국의 베이비 부머가 막내라고 라는 제목으로 주요 국가별 베이비 부머 현황과 베이비 부머와 신중년의 개념 차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 개발과 영상 제작을 위하여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